늙어가는 것 중 가장 비참한 게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칠순을 맞이한 한 노인입니다. 그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도 없고 안정적인 수입원도 없습니다. 오로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예금과 집 한 채의 의지에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만 가는데 통장의 잔고는 물처럼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그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단순히 늙고 병든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피를 나눈 가족들의 차가운 무관심과 계산적인 태도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싶어지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자식들에게 보호받아야 할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빨리 차지해야 할 재산 덩어리가 되어버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과 딸은 은근슬쩍, 때로는 노골적으로 재산을 미리 넘겨달라고 암시하며 그의 부를 상속받기를 재촉합니다. 정말 부모 자식 간의 정이 종이 한 장에 적힌 상속 합의서보다 못한 것일까요? 칠순의 노인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결단을 내립니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식들의 그 차가운 계산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재산과 존엄을 지켜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연금은 없지만 평생 모은 돈을 쥔 한 노인이 가정 내의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고 자신의 재산과 가족애를 동시에 지켜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수, 올해로 칠순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그저 평범한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삶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기계 공장에서 수십 년간 기름밥을 먹으며 일했습니다. 은퇴할 때 국민연금 같은 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넉넉한 노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식구들을 굶기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인 건 평생 안 입고 안 먹어 모은 현금 자산 꽤 넉넉한 목동과 서울 도심에 있는 낡은 아파트 한 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고정적인 연금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불안인지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월급 통장에 돈이 찍히던 시절에는 생활에 아무 걱정이 없었고 먹고 싶은 거 먹는데도 주저함이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 툭하면 고장이 나고 병원 문턱을 넘나드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마음은 초조해집니다. 월급날은 추억 속에 사라진 지 오래고 예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때마다 마치 썰물처럼 돈이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젊은 날 허리띠 졸라매며 모았던 그 돈이 매달 바닥을 향해 가는 걸 지켜보는 심정이란 생활 수준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먹고 자는 건 여전히 소박한데 유일하게 달라진 건 이 돈이 다시는 불어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건 바로 자식들입니다. 아들 민호와 딸 지은이 녀석들은 제 안부를 묻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늙어가고 몸이 약해지는 걸 보면서 그들의 관심사는 온통 제가 쥐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물려받을까에 쏠려 있는 듯합니다. 집에 올 때면 제 건강이나 생활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넌지시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거나 나중에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같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 대화가 점점 잦아지더군요. 특히 아들 민호 녀석은 마치 저의 죽음이 가게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해줄 가장 좋은 방법이라도 되는 양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민호가 저를 보러 왔을 때였습니다. 녀석의 태도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들이라기보다 마치 물건의 상태를 점검하러 온 사람 같았습니다. 녀석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더니 제 눈을 빤히 쳐다보며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차라리 이참에 집 명의를 저희한테 미리 넘겨주시는 게 어때요? 나중에 복잡해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불쾌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찍 죽으면 남은 돈이라도 덜 쓸 테니 그게 낫다는 소리냐? 제가 덤덤하게 감정을 억누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아버지 노후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명의를 미리 옮겨놓으면 나중에 골치 아픈 일도 줄어들고 저희 집 부담도 좀 덜 수 있으니까. 녀석은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제 질문에 대한 정면 돌파는 피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는 게 빤히 보였죠. 저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어둑어둑해지는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데 가슴 한구석에서 서늘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식들과 저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게, 아니, 그들의 관심이 순수하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한 게, 모든 대화의 끝은 결국 집과 돈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해서 자리 잡고 행복하게 살면 저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오늘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제 노후는 노후가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적 압박을 해소해줄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요.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쳐 일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희생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나 싶어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아끼며 살아온 이유가 가족에게 무언가 남겨주기 위해서였는데 그 결과가 고작 이런 차가운 숫자 노름과 물질적인 목표 앞에서 무시당하는 현실이라니. 너희들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나눌지 이미 다 계획해 둔 거냐? 참다 못해 제가 무겁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움찔하더니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군요. 하지만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전 그냥 아버지가 더 편하게 지내셨으면 해서. 그리고 집 문제만 정리되면 아버지도 더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잖아요. 왜 미리 정리를 안 해주시려는 건지. 솔직히 그 말을 듣는데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제가 마치 언제든 수확될 날만 기다리는 열매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녀석들의 계획 속에 있는 절차일 뿐이라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녀석들의 계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녀석들에게 가족애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며 책임과 존중이야말로 진정으로 물려받아야 할 유산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날의 대화 이후 민호는 더욱 노골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일이나 손주들 이야기는 뒷전이고 제 건강 상태를 집요하게 체크했죠. 아버지,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병원 검진은 받아보셨어요?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겉으로는 효도하는 아들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 속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쯤 쓰러질지, 언제쯤 세상을 떠나 유산이 분배될지를 가늠해 보려는 심산이었죠. 며칠 전 녀석이 식사나 하자며 전화를 했을 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식당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민호가 눈치를 살피더니 입을 열더군요. 아버지, 요즘 힘에 부치시죠? 사실 이제 저희도 그때를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마치 사소한 제안을 하듯 낮게 깔린 목소리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녀석은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는 것을요. 무슨 뜻이냐? 제가 고개를 들어 녀석을 쳐다보았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물었죠. 녀석은 어색하게 웃더군요. 아니, 제 말은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저희 경제 사정이 좀 빠듯하잖아요. 집은 저기 그대로 있는데 미리 좀 정리를 해두면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가 되고 서로 좋지 않을까 해서요. 더 듣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들어야만 했습니다. 녀석의 말 속에 숨은 진짜 뜻은 아버지가 빨리 재산을 넘겨주면 좋겠다. 기왕이면 빨리 가주시면 더 좋고라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야 골치 아픈 일 없이 깔끔하게 재산을 챙길 테니까요. 저는 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내 말대로 집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다. 돈 문제도 다 계획이 있어. 너희가 필요한 게 나를 돌보는 거냐? 아니면 내가 빨리 모든 걸 넘겨주는 거냐? 민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제 말을 곱씹는 듯 하더니
초조한 눈빛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잖아요. 집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주시면 저희도 숨통이 좀 트이고 생활이 훨씬 나아질 텐데 제 말 이해하시죠? 이해한다. 저는 녀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내가 바라는 건 네가 내 재산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이해해 주는 거다. 말을 내뱉고 나니 가슴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민호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존재는 희미하고 오직 상속이라는 두 글자만 가득 차 있다는 걸 확인한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제 노후가 이런 모습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자식들 잘 살게 해주려 했던 결과가 결국 부모의 안위를 이익과 맞바꾸려는 자식들의 거래 대상이 된 것 같아 비참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일찍 정리해 두면 마음 편하실 거예요. 민호는 마지막까지 재촉하듯 덧붙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까지 데려다 주는 차 안에서도 재산 이야기는 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무거운 공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녀석이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연금은 없지만 집이 있고 모아둔 돈이 있습니다. 녀석들이 노리는 건 바로 그것들입니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것이 진정 따뜻한 가정을 만들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차가운 재산만 남기게 된 것인지 반성하게 되더군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요? 자식들에게 그저 돈주머니 취급을 당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그리고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의 차 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세상의 비정함에 잡아먹혀 정말 소중한 가족이라는 가치를 잃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거실에 홀로 앉아 있는데 현관문 밖 계단 쪽에서 소곤거리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살금살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아주 살짝 열고 틈새로 내다보니 아들 민호와 딸 지은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녀석들은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계속하더군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아빠는 왜 집을 안 넘겨주시려는 거야? 지금 상황 뻔히 아시면서 연금도 없어서 모아둔 돈 계속 까먹고 계시잖아. 나중에 아빠 편찮으시기라도 하면 그 병원비며 간병비 누가 감당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숨을 죽였습니다. 민호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내키지 않아 하시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이대로 두면 그 돈 다 병원비로 날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거야. 아버지 점점 늙어가시잖아.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시는데 왜 모르시는지 답답해. 미리 정리해 두는 게 가장 합리적인데. 만약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상속세니 뭐니 우리만 골치 아파져. 미리 받으면 우리 대출금이라도 갚고 숨통 좀 트일 텐데. 오빠 말이 맞아. 지은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지금 예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 차라리 빨리 정리하고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낫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정말 빈털터리만 남을까봐 겁나. 결국 우리가 그 짐을 다 떠안게 될 텐데. 저는 문 뒤에 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녀석들의 걱정은 저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제 유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공포, 그리고 자신들이 짊어질 경제적 부담에 대한 계산뿐이었습니다. 자식들 마음속에 저는 이미 경제적 압박을 해결해 줄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싫다고 하시는 건 본인이 늙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야. 강한 모습 보이고 싶으신 거지.
민호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지만 그 속에 담긴 실망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시지? 우리 살림 팍팍한 거 뻔히 아시면서. 오빠, 다시 한번 잘 말씀드려봐. 아빠가 오빠 말은 제일 잘 들으시잖아. 오빠가 진지하게 부탁하면 들어주실지도 몰라. 지은이의 부드러운 말투 속에는 거절할 수 없는 탐욕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해봐야지. 민호의 대답은 건성처럼 들렸지만 마치 곧 해결될 간단한 문제를 대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문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녀석들은 저의 늙음을, 저의 인생을 한 번도 진지하게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돈과 아파트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건강을 물을 때조차 영혼이 없었던 겁니다. 언제쯤 저 재산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던 거죠.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싶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늙고 병드니 자식들은 이제 제가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연금 하나 없이 예금 갉아먹으며 사는 신세가 처량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며 저도 불안한데 자식들은 그걸 보며 자기 몫이 줄어든다고 안달이 나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미 저의 죽음을 당연한 해결책으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물어야 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면 나에게 남은 건 무엇인가? 더욱 충격적인 건 딸 지은이조차 오빠와 똑같이 제 건강이나 정서적인 안정이 아니라 유산을 어떻게 챙길지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리 정리하자는 그들의 제안이 소름 끼쳤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저를 위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짐이 되는 걸 덜기 위해 기다리는 걸까요?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녀석들이 그토록 내 재산을 원한다면 그 재산이 당연히 굴러들어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돈은 물려줄 수 있지만 책임과 가족에는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저는 제 존엄을 찾고 자식들에게 유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의 책임과 유대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오랜 친구이자 재산법 전문 변호사인 이 변호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아 제 계획을 상의했습니다. 영수야, 걱정 마라. 내가 확실하게 처리해 줄게. 이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신탁을 이용하면 돼. 재산의 소유권은 내가 계속 쥐고 있으면서 자식들이 특정한 의무를 이행했을 때만 상속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거는 거야. 그제야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신탁은 단순히 재산을 넘겨주는 게 아니야. 책임에 대한 계약이지. 내가 조항을 만들 수 있어.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집에 와서 너를 돌본다거나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간병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식으로. 만약 자식들이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재산을 한 푼도 못 받게 할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묘한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 돈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돈이 전부가 아니며 효도와 책임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칠 기회였습니다. 좋아.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줘. 내가 직접 서명하고 녀석들에게 똑똑히 알려줄 거야. 이 유산은 단순한 돈다발이 아니라 책임의 대가라는 것을. 이 변호사는 찬성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생각했다. 사실 우리가 자식에게 정말 물려주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책임감이잖아. 네가 그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야. 며칠 동안 저는 신탁 계약서와 유언장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내 의도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했죠.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정기적인 방문과 간병, 건강 악화 시 부양 의무 이행. 이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은 제가 지정한 공익재단에 기부된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서류가 완성될수록 제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민호든 지은이든 가족이라는 건 그저 혈연으로 묶인 상속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돌보는 책임으로 묶인 관계임을 배워야 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서명은 완료되었고 법적인 효력도 확보했습니다. 베란다에 서서 붉게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자식들과 마주 앉아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상속자가 아니라 가정의 책임을 짊어져야 할 수행자가 되었음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했죠. 그날 저녁, 저는 민호와 지은이를 불러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는 팽팽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말을 아끼고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침묵을 견디다 못한 지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두 아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난 연금도 없고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지. 그래서 내 미래에 대해 정리를 좀 했다. 집이랑 예금 물려주는 거 이제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신탁을 통해 내 전 재산 처리를 마쳤다. 앞으로 너희가 정기적으로 나를 찾아오고 가족으로서 부양 의무를 다할 때만 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만약 너희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이 재산은 너희 것이 아니다. 민호와 지은이는 멍하니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곧이어 민호가 싸늘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정말 최선입니까? 저희가 돈 때문에 아버지 챙기는 줄 아세요? 저희는 아버지 자식이에요. 지금까지 나름대로 신경 썼는데 저희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저는 바로 반박하지 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한다면 내 뜻을 알아야지. 내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다.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그저 돈 잡아먹는 짐짝 취급하며 유산만 바랄까 봐 그게 두려운 거다. 가족 간의 정과 책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제 말은 마치 망치처럼 녀석들의 가슴을 때렸을 겁니다. 민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고 지은이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의 이 대화가 우리 가족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무엇인지, 효가 무엇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자식들은 제 결정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민호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 저희를 무슨 속물 취급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먹고 살기 바쁜데 아버지 신경 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돌아오는 게 겨우 이런 조건부 계약이라뇨. 민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뭐 대단한 걸 바랐어요.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저는 녀석이 진정되길 기다리며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지은이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빠처럼 화를 내진 않았지만 서운하고 불만 가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빠, 그럼 저희가 정기적으로 와서 간병하고 시중 들어야만 집이랑 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가 집에 올 때마다 돈만 보고 오는 줄 아세요? 우린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고 왔다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말로는 늘 나를 위한다고 했지. 하지만 내 눈엔 다 보였다. 너희의 관심은 내가 아니라 내 돈이었어. 너희가 진심으로 내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외롭지는 않은지 물어본 적이 있냐? 너희가 궁금해한 건 내가 돈을 언제 다 쓸지, 언제쯤 너희가 가져갈 수 있을지 뿐이었잖아. 전곡을 찌르는 말에 방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들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돈만 밝히는 건 아니에요. 아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거 바라요. 근데 이 방법은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저희 사정은 하나도 고려 안 하셨잖아요. 지은이 목소리에 울먹임이 섞였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는 아빠를 돌봐드리는 게 아니라 빚 갚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저희도 가정이 있고 생활이 있는데 너무 숨 막혀요. 녀석들의 항변을 들으니 화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철저히 조건 없는 증여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너희가 말하는 좋은 방법이란 게 뭐냐? 제가 씁쓸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병석에 누워있을 때 너희끼리 이 집 팔아서 돈 나눌 궁리하는 거? 그게 너희가 말하는 효도냐? 너희는 나를 아버지가 아니라 현금인 줄기로 보고 있잖아. 민호가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진짜 말이 안 통하시네. 저희가 사는 게 얼마나 팍팍한지 모르세요? 맨날 돈 타령한다고 뭐라 하시는데 저희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은이도 거들었습니다. 아빠, 제발요. 저희 진짜 아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강제로 시키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저희 숨통 좀 트이게 해주시면 안 돼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좋다.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돌보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다면 나도 너희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은 안 하마. 내 재산은 신탁을 통해 관리될 거다. 너희가 내 아들이고 딸로서 책임을 다하면 그에 합당한 몫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너희가 그럴 의사가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라. 민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대단하시네요. 아버지, 이러시면 저희가 정 떨어져서 안 올 수도 있어요. 왜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지은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빠, 저희 믿어주시면 안 돼요. 저희 나쁜 애들 아니잖아요. 아빠가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진짜 나를 위한다면 책임지는 법부터 배워라. 가족은 서로 지탱해 주는 거야. 유산 분배에만 눈독 들이지 말고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 주는 게 진짜 자식된 도리다. 그 후 며칠간 집안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민호와 지은이는 서로 내가 더 많이 찾아가라며 싸우기 일쑤였고 저를 돌보는 문제를 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민호는 장남의 의무를 강조하면서도 아버지의 갑질에 분개했고 지은이는 딸로서의 고충과 직장 생활의 피로를 호소하며 오빠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녀석들의 양심에 맡기기엔 이미 골이 너무 깊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빈 종이를 꺼내 돌봄 일정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일상 돌봄, 식사 당번, 병원 동행 당번, 혈압, 혈당 체크 담당. 둘째, 응급 상황 대처, 비상 연락망, 응급실 이송 책임자. 셋째, 건강관리, 정기 검진 예약, 약품 구매, 식단 관리. 각 항목 뒤에 날짜와 담당자 이름을 적을 공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며칠 뒤, 두 아이가 집에 왔을 때 저는 그 표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봐라. 내가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표로 정리했다. 앞으로 이 일정표대로 나를 돌봐다오. 민호는 표를 힐끔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저희가 어린애도 아니고 이거 한다고 억지로 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도 내 뜻을 모르는구나. 이 표는 너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다. 돌봄이란 게 구체적인 책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대우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이 표를 통해 증명해 보라는 거다. 지은이가 표를 보다가 저를 보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빠, 저희가 정말 아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나름대로. 안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도 바쁘고 힘들겠지. 하지만 오늘부터
이 표가 너희의 의무다. 말로만 효도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왜 너희가 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증명해봐. 이건 우리 가족의 계약이다. 민호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지만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느낀 듯 했습니다. 지은이는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너희에게 주는 기회다. 돈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가족의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라는 거야. 처음에는 역시나 삐걱거렸습니다. 녀석들은 마치 숙제를 해치우듯 억지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민호가 저를 병원에 데려갈 때면 대기실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 검사 대충 빨리 끝내시죠. 저 들어가 봐야 해요. 건조한 목소리, 눈도 마주치지 않는 태도. 저는 씁쓸했지만 아무 말 없이 견뎠습니다. 효도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마음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 되더군요. 일정표가 일상이 되면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민호는 제가 산책할 때 팔짱을 끼워주기도 하고 혈당을 체크해주며 수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호가 불쑥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장 보러 가실래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글쎄, 채소나 좀 살까. 우리는 시장에 갔습니다. 민호는 예전 같으면 차에서 기다렸겠지만 이번엔 함께 내려서 채소를 골랐습니다. 이게 더 싱싱해 보이네요. 이걸로 사요. 녀석이 콩나물을 고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이제야 조금씩 마음을 여는구나. 지은이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핑계대기 바빴지만 점차 제철 과일을 사오거나 주말에 와서 집 청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거 아빠 좋아하는 참외예요. 오는 길에 보여서 샀어. 지은이의 말투에서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녀석들이 드디어 저를 돈이 아닌 사람으로 아버지로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자 우리 집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말이면 민호는 저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했고 지은이는 부엌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억지로 시작한 계약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잊고 지냈던 가족의 정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산책하던 민호가 멈춰서서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예전엔 아버지가 짐처럼 느껴졌어요. 늙으면 다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죄송해요.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인데 제가 너무 계산적이었어요. 아버지 덕분에 책임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민호야. 내가 바란 건 그거 하나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지만 가족은 서로 보듬어 주는 거잖니. 민호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돈 얘기 말고 그냥 이렇게 자주 보고 살아요. 아빠 건강한 게 제일이야. 그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 병세가 호전된 건 아니었지만 마음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두 아이를 불러 신탁 서류 원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내가 작성한 서류다. 너희를 탁 참으려고 만든 게 아니야. 너희가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깨닫길 바랐어. 지은이가 서류를 받아들며 울먹였습니다. 아빠, 아빠 뜻 잘 알겠어요. 저희가 더 잘할게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민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늦게 깨달아서 죄송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기억은 희미해져도 제가 배운 한 가지 진실은 명확합니다. 평생 직장에서 은퇴하고 연금 없이 모은 돈으로만 노후를 버텨야 하는 삶. 그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위태로운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젊을 땐 성공과 부의 축적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늙고 보니 그보다 중요한 건 준비된 노후와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돈은 안락함을 줄 수 있지만
건강과 사랑을 대신할 순 없습니다. 연금 없는 노후는 살얼음판과 같습니다. 제가 겪은 이 과정을 통해 젊은 당신들에게 그리고 미래를 위해 달리는 중년의 당신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노후를 위한 안전장치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진 현금만 믿지 마세요. 돈은 쓰면 사라지지만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당신의 존엄을 지켜줄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에게 돈을 물려주기보다 책임을 가르치십시오. 재산은 물려줘도 사랑이 없으면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건강을 챙기세요. 건강해야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비록 연금은 없지만 제 방식대로 자식들에게 참된 가치를 가르쳤기에 실패한 인생은 아니라고 위안을 삼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수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재산과 부양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는 김영수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특히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서 부와 책임의 균형을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김영수 씨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금 없는 상황에서 그가 택한 신탁과 효도 계약, 과연 자식들에게 너무 가혹했을까요? 아니면 현명한 훈육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부모님이 저러신다면?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는 김영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할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